분노 폭발이라는 게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날 때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죠. 화딱지가 나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날 때 폭발하는 게 분노라는 것이에요. 육성량에 너무 치우쳐 살아가. 보여지는 것들에 너무 우리는 의식해. 내가 너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그 의식을 너무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이 기분, 이 기라는 기분은 기기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쵸? 그건 나눌 뿐자라는 얘기예요. 결국 이 기운은 인기적 차원이에요. 인기의 기운이 왜 나뉘냐? 내 생각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도 나의 평판이 좋아야 되고, 저기 가서는 나의 이미지가 좋아야 되고, 여기 가서는 항상 내 평판이 좋아야 하는 것이며, 저기 가서도 나는 늘 그러한 그 이미지를 먹고 살아가는 이들이라. 그런 이미지를 먹고 살아가는 이들이 되도록 무엇을 통해 자기의 이미지를 구하려 할까? 지기의 세포 인육, 외면상으로 비춰진 너의 그 에너지를 지키기 위한 것에 있어요. 인육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인기는 내 안에서 나의 조절 기능을 해 나가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보여지는 것들에 의해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보여질까? 네가 나를 인정을 해줄까? 나는 항상 너한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나는 항상 너한테 좋은 이미지가 좀 주어져야 하는데, 그런 이미지를 구성해 나가는 데 있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저보다 보여지는 육생의 일한 인육으로부터 내가 나의 분노장애를 일으켜요. 폭발한다는 것이죠, 화가. 내 안의 인기, 천기의 원소 인기는 불사불멸인데, 인기의 차원은 없어요. 보여지는 이 인육이 나의 모습의 전부인 것 마냥 찍고 바르고 고치고 화장하고, 그 보여지는 것만으로서의 그 모든 걸 이룰 수 있다 생각하고 있으니, 네 안에 자리한 그 인기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인성이 나타나는 것이고, 인성을 함양하고 인성을 그 올바르게 고치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성을 잃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이성의 이성의 그 깊은 의미를 모른다는 얘기죠. 이성의 깊은 의미. 그러니까 일안에 천기의 원수, 인기에 따른 일성, 또 지기에 따른 육생의 일성. 그러니까 그 육생의 일성에 치우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인기가 자기 조절 능력을 잊어먹어요. 조화 균형을 잊어먹는다고. 인간에게 분노는 갖고 있습니다. 항상. 이 분노도 상대적이고 상호적이고 상대성으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조절 능력을 갖고 있겠습니까? 이 조절 능력은 나의 인기적 차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나의 기분에 농락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앞에 있는 이가 나를 조금 알아주는 척하고 조금 위해주는 척하면 기분이 좋아서 해괴해 그러죠. 또 어떤 이는 나를 무시하는 경향으로 인해 그저 짓밟아 들어가는 경향이 있으면 기분 나빠하는 것이죠. 그러면 내 기분은
누구로 인해 농락당하는 것인가? 결국 내 앞에 있는 인연을 통해 내 기분이 산산이 쪼개져요. 그래서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는 나라고 그랬어요. 인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 앞에 온 너는 왜 나의 기분을 들었다 놨다 하는 것인가? 왜 너로 인해 나의 중심체이고 나의 운용의 주체인 나의 그 인기가 내 주체성을 왜 잊어먹었을까? 너 때문에 나의 주체성을 왜 잊어먹었을까? 그래서 너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가르치는 자인가? 가르침을 배우는 자인가? 아쉬워 찾아가는 자인가? 이로워 맞이하는 자인가? 꼭 화합으로 주어진 위계의 차원을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물론 이로운 자들이 아쉬워 찾아온 자들로 인해 기분이 상할 때가 있는 것이고요. 이로운 자들도 아쉬워 찾아온 이들에게 기분 상하는 행위를 다하는 것이에요. 모든 가르침은 이로운 운용의 주체에게 배우는 것이지 아쉬운 활동의 주체에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천기의 원소가 지기의 세포를 낳았고 또 천기의 원소가 지기의 세포를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천지인 이 선순환의 기본 개념, 내리사상의 기본 개념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습니다. 내리사랑할 줄 모르면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에요. 분노는 내리사랑이 안 될 때 폭발하는 것이고 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나의 사랑을 받지 못해 지 멋대로의 다른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랑의 진정성을 심어주지 못하는 이들이 끝내는 그러한 악감정을 받아서 분노가 폭발하는 것이라. 인계의 차원이 무엇이고 치기의 차원이 무엇이고 인간의 차원이 무엇인가? 왜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라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를 풀어나가라고 인간 스스로가 형성한 곳이 행위현장 사회예요. 사회에서 인간을 만나잖아. 인간관계가 그리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나의 업, 나의 때. 나의 때를 싣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인연을 통해 씻어나갈 수 있는 것이고 행의 현장은 업사함의 장소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의 때를 싣는 게 그리 쉬울 것 같습니까? 인간관계 못하는데 나의 때를 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까? 동물은 가정과 사회가 그닥 분별되어 있질 않아요. 인간만이 에너지 충전도와 행위 현장 사회를 구분 지어 출퇴근하는 것이죠. 출퇴근의 의미는 뭐예요? 타양과 고향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때가 되면 고향을 떠나 타양에서 살아갔다가 때가 되면 타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출퇴근의 의미다. 에너지 충전소 과정에서 때가 되면 너의 업을 사하기 위해 인간 사회로 떠나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인간관계 유지가 그토록 힘든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러죠. 인간들 지긋지긋하다고. 예, 인간들 지긋지긋합니다. 하지만 그 지긋지긋한 행동을 누가 하게 되는 것인가? 내가 한다는 것이에요. 천기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어느덧 그 천기의 원소 무국의 차원 그 인기가 인육 물질에 지배되어 살아가니 물질의 노예화가 되어 버려 있어요. 그래서 인간 사회는 지긋지긋한 거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가진 자, 있는 자, 누리는 자의 세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지긋지긋한 인간관계. 그것을 바르게 유지해 나가기 위해 인간만이 인성을 도야해 나가며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내가 지금 나의 주체적인 나의 인기가 인육에 묻혀 살아가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주체 인기가 물질의 인육을 운용해 나가고 있는 것인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운용의 주체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 나는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게 공부라는 것이죠. 공은 하나의 원의 차원이에요. 보이지 않는 이것을 이끌어가는 게 지압이라는 얘기죠. 전부 대자연의 근본을 아는 것이에요. 그럼 어린 시절에 인간은 대자연의 근본을 알까요? 어린 시절은 몰라요. 성인이 될 때만이 모든 근본을 알고 지식적 차원이 심어졌을 때 이제는 알게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살아갈 때, 어린 시절과 성인 시절이 주어진 것, 선천과 후천이 주어진 것. 어린 시절은 나를 위해 살아왔다면 성인 시절은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 쉬운 삶은 없는데, 그게 너무 쉽다 보니 우리는 나를 위할 때만이 내 앞에 인연과 싸우고 충돌에 부딪혀 어렵고 힘들어. 노상 인간관계는 너무 복잡해갖고, 그래서 그 받은 스트레스를 풀러 어디 가요? 야외로 찾아 나가잖아. 자연 속에 들어가잖아. 인간 없는 속에 찾아 들어가잖아. 스트레스 너무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보다 쉬운 게 없는데, 나를 위해 살아가는 만큼의 내 앞에 온 너와 부딪혀 싸워 충돌해. 그래서 인간은 분노가 생기고 폭발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너를 위해 살아간다면, 너를 위해 사는 법을 안다면 분노 폭발하지 않고 분노가 생기지 않고 기분이 나빠질 리 없다. 근데 요즘에 한참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땅덩어리 어디 찾아가겠어요? 도시에 있는 이들은 숱하게 만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 근데 거기에서 참 아이러니하게 대자연이 있는 숲을 찾아가다가 한적한 곳을 찾아가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와 부족한 에너지를 충전하기보다는 사람 많은 곳을 찾아가. 사람 많은 곳을 찾아간다고. 캠핑도 그렇고 해수욕도 그렇고 사람 없는 곳은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안 가려고 그래. 결론은 뭐야? 그게 에너지 충전하러 가는 건가? 배로 스트레스 받으러 가는 건가? 또 거기에서 기다리는 인연맞이를 위해 살아가는 그곳에 있는 이들에게 또 기분까지 상하고 오잖아. 휴가의 의미를 알아야지. 휴가의 진정성을 알아야지. 그렇게 행위현장 사회에서 인간관계로 인해 인간들에게 치여 살아가면서 휴가철도 사람 많은 곳으로 찾아가니 휴가가 도리어 스트레스 받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인간관계 할 줄 압니까? 그 어려운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워요. 결국은 너를 위해 살아가는 법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인문학을 발전을 시켰어요. 아직도 인문학을 배워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살아갈 때 사랑을 통해 행복을 영위할 수 있다. 진정 물어보는 것이죠. 그대는 살아가면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자, 이번 문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